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공개된 국군 방첩사령부의 내부 보고서. 과거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검토하며 지난 1948년 헌정사상 두 번째 비상계엄이 선포된 제주 4.3을 폭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군경과 서북 청년단으로 구성된 토벌대가 7년간 제주 인구 10분의 1을 학살했지만 4.3은 아직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4.3 사건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방첩사는 제주도민이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군사독재 시절 표현을 고집한 겁니다. 제주에 다시 4월 3일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입니다. 비상계엄 내란의 공범이라는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들한테 와서 무슨 기념사를 합니까? 윤 대통령은 당선인 때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대통령 신분으로는 온 적이 없습니다. 대표가 직접 제주를 찾은 야당들과는 달리 여당 국민의힘은 지도부 중 비상대책위원 1명만이 참석했습니다. 4.3 하루 전 국회의사당. 야당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자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울타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자들이 해명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이 아니라 마은혁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력을 살펴보니 마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 불러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야당에선 바로 그 낙인이 77년 전 제주 비극의 원인이었다며 역사를 77년 전으로 퇴행시켰다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무차별적 학살이 벌어졌던 비극에 대한 국가의 근거는 바로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2025년 4월 제주의 4.3 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은 77년 전 제주의 4월을 상기시켰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이어 경제안보전략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대통령 대행으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헌법이 의무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3명 중 2명만 골라 임명했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만약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되는지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논란이 있었다고 해도 헌재는 지난 2월 말 권한대행들이 위헌을 저지르고 있다고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최고법원 중 한 곳인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최상목 부총리도 헌재가 다시 돌려보낸 한덕수 총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한 최고공직자의 헌법 무시는 결국 여야의 극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하루 전만 해도 뜨거운 쟁점이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석 달간의 혼란은 공직자가 헌재 결정조차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에 또 다른 숙제를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채 탄핵 심판 선고를 맡게 됐다며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시민들은 명백한 위헌 행위를 바로잡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면서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에 엄청 추웠을 때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로 참여하는 건데요. 지연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각 소식을 듣고 실내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서는 도저히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는데도 오늘도 모른 척이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께서는 다시 복귀하셨으니까 즉각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들의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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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의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헌재 결정이 늦어지자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농민들은 내일 오후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상정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농민들은 당초 지난해 남태령 시위와 같이 트랙터와 화물차 행진을 계획했지만 경찰 금지 통보에 이어 법원도 오늘 저녁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럭 20대의 행진은 허용했습니다. 전농은 일단 예정대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막아설 경찰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탄핵 선고일이 나올 때까지 집회 규모는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엔 한국노총이 광화문에서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은 사흘 뒤 목요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